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의 보수 양대 신문이 완전히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르신은 오늘도 노인세 낸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노인 세금이 신설됐나 하니까 그게 아니라 모바일, 온라인 등에서 이런 조작하는 부분에 익숙치 못해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1위지만은 앱 활용법이나 인터넷 다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수수료도 더 내고 덜 할인받고 발품 파느라 돌아다니고 손자 선물 현금 주고 샀다고 좋아했는데 인터넷이 더 저렴하다. 심지어 인터넷 무료인 가족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1,000원 내고 발급한다. 정권사에 전화 걸어 주식 매매하면 모바일 이용할 때보다 수수료 3배고 기차표 앱으로 끊을 줄 모르면 주말 KTX 이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준석이는 국민의 똥당을 디지털 정당으로 만든다고 지도부 당원 간의 실시간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 자체 앱을 제작하고 기존 SNS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웃기는 게 준석이 좋다고 박수치는 할배들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지금 디지털 뛰어나서 코인에서 땡긴 준석이가 당도 디지털화 하겠다는데 한국의 노인들의 디지털 디바이더, 이거 20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디지털화가 사회적으로 가속화되면 그 디지털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있어요. 노인도 그렇지만은 저소득층도 그렇고 일부 여성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겪게 되고, 이 키오스크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을 때도 전부 무인으로 하니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 해도 이걸 키오스크 조작을 못해서 포기하고, 지하철에서 표 살라가면 요즘 영무원도 없어서 고생한다. 이런 사람이 한두 개 아닌 겁니다. 나라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나라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월가 금물들이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거다. 미국에 지금 거품이 굉장히 심해서 고용난이라 이직률이 최고치다 이럴 정도로 지금 경기가 들떠있는 모양새고, 5월 생산자 물가 인상이 6.6% 올랐고 통계 산출 11년 내에 최대 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는 0.04%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미국 기업 부채도 GDP의 절반이 넘어가 미국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제 내관이 될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기업 부채가 1조 7억 달러가 늘어가지고 총 11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1경 2,520조. 참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긴급 자금을 조달했고 항공사는 빚이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산하에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돈을 계속 이렇게 풀 때는 가계빚이 급증하고 부정적 효과가 커질 거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다라고 어제 10차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정기회의에서 나왔다. 그래서 한국에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머니투데이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갑자기 코인 거래소가 금융사가 됐나요? 구청에 가서 5, 6만 원 주면 코인 거래소 허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통신 판매업 허가요. 그런데 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등록 컨설팅 실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등록을 원하는 코인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금융당국이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아리따운 그림이라는 겁니다. 업계 빅4 중에 업비트 빼고 고인원, 빗썸, 코빗 세 곳이 스타트를 끊었다고 합니다. 회사별로 출동한 현장 실사팀이 면면이 굉장히 화려해요. 금감원, 예탁결제원, 코스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유관기관이 총 출동했다는 거예요.
코인은 금융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원장 은성수의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컨설팅에 앞서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27개인데 이 중에 20곳만 보안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보낸 보안 인정 ISMS 서류인데 코인 상장 폐지 현황과 유의 종목 현황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금감원이 보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장일 가격, 상장 폐지 및 폐지 가격, 상장 폐지일 거래대금, 상장 폐지 사유 이런 것들을 이 상장 폐지 코인 보유자 수 그리고 상장 폐지 코인의 보유자의 보유 잔액 등을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라 했고 앞으로 상폐가 가능한 유의 종목 그러니까 투자 유의 종목 쉽게 말하면 투자 조심 종목에 대해서도 내용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해놓고 거래소에 5만원 주고 등록한 거래소에 금감원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가상자산 업계는 컨설팅이라고 하지만은 내부 검사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거래소 등록 기한이 3개월이나 넘게 남았는데 등록 신청 전에 사전 검사를 받는 것이 싫겠지요. 3개월 동안 더 해먹고 문 닫는 게 낫지. 차라리 자금 세탁 관련 검사를 받는 거면 이해를 할 건데 컨설팅이 등록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등록을 막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체크한 다음에 문을 닫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봤자 그게 끝난 게 아닐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거래소가 수년 동안 금융이 아니라고 외면한 정부가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지금 갑자기 컨설팅 명목에 검사하러 오고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에도 없는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 원래 그 의무를 법에서는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법에 있는 일만 하는 거지 법에 없는 의무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걸 제출하느니 3개월 더 해먹다가 먹고 튀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장사 잘 해먹던 하우스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우스 도박장에다가 지금부터 도박을 정부가 통제하겠다. 도박에서 돈 잃은 사람의 숫자 그리고 도박에서 돈 잃은 사람의 액수 앞으로 돈 잃을 것 같은 사람의 숫자 이 도박장이 문을 닫게 될 때 빌린 돈이 얼마냐 이런 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도박장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일을 인재사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 가상화폐 현실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들이 9월 25일을 앞두고 계속 코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만 한 게 아니라 코인빗도 그렇고 여러 코인 거래소들이 계속 코인들을 정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2030이 우리가 진짜 투기꾼이냐 하고 코인판을 주도하는 2030이 항변했다는 겁니다. 실제 2030 세대의 암호 투자 열풍을 한탕을 위한 맹목적 투기로 바라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기자는 말하는데 저는 사기 도박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징징대지 마세요. 사기 도박에 들어갔을 때는 딸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훨씬 큰 겁니다. 꼰대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기 도박인데 여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근데 이준석은 살아남았어요. 2030은 우리를 투기판에 뛰어들게 한 게 누군데 왜 우리들 탓을 하느냐. 부동산 상승으로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 투기를 했다. 이 말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들에게 투기한 부분을 나무라게 되면 정치권이 너네들이 그럼 부동산 투기를 왜 방치했냐고 2030이 또 이야기를 할 거니 말 안 해요. 기자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하려다가 한마디로 벼락거지. 주변 사람은 다 돈을 버는데 자기는 앉아서 가난해졌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코인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도박이냐 투기냐라고 말하는 것이 분노를 느낀다. 근데 분노를 느끼는 건 너들 자유고 진짜 어른이고 지식인이라면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주죠. 현실이 안 좋아요. 갈수록 안 좋아요. 이거는 시대적 문제라는 겁니다. 시대적 문제.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조선시대에 살다 간 사람이나 고려시대에 살다 간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수명이 20몇 살, 평균 수명 다 일찍 죽었잖아요. 2명 놓으면 1명이 죽었을 거예요. 신생아는.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배고픔, 보릿고개가 기본이고 심지어 자식을 팔고 사람이 사람을 먹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나와요. 그럼 그 시대에 살은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불우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세대의 문제만으로 볼 게 아닌 게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도 3분의 2가 빈곤층이에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대의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만 억울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전체 이 시대적 상황이 일자리를 상실시키고 조기 퇴출시키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즉 문가리가 국가적 고용 창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용돈 일자리나 양산하면서 인기 영합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노는 문을 향해야 되는 거고 이 분노를 가지고 고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 도둑질을 한다고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인정해주라. 내만 도둑질 안 하면 내가 뒤처진다. 이 말이 맞겠어요? 벼락거지 면해보겠다. 진짜 벼락거지를 다수의 2030이 면할 수 있으면 이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가봤자 거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코인판에 뛰어든 부분을 가지고 변호하기 위해 우리를 투기꾼이나 도박한다라고 보지 말아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나는 정권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금융위원장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코인판에서 돈을 따는 거는 남의 눈물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를 예측할 수 없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도박이죠. 그렇지만 이 도박장을 주선한 거래소나 이 코인을 끌고 가면서 끌어들이는 이 삐끼들은 저거들은 떼돈을 법니다. 도박 오래 하면 하우스만 돈 번다고 하잖아요. 사기 도박도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박장에 들어갈 때는 사기 당하고 하우스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어른이 해줘야지.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다수가 돈을 잃을 건데 준석이만 땄어요. 2019년에 10억 이하로 땄다라고 해석됐으니 그 뒤로도 2019년은 코인이 가장 맛이 갔을 때. 자, 작년 하반기부터 코인이 급상승했고 올해가 코인의 대박이잖아요. 아마 준석이는 지금까지 코인을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이미 코인과 관련해서 선수들은 싹 다 팔았어요. 은행 다니고 정보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싹 다 팔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준석이는 이미 코인 상당한 부분을 현금화해 있다. 본인도 어디에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선거 몇 번 할 거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준석이는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준석이는 공인이니까 애들처럼 징징거리고 할 때 TV 나와서 또 자랑을 치기 어려서 할 때와는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공인이 사기 도박판에 가서 돈을 땄다고 자랑할 때 앞으로 9월 25일이면 등록소 등록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문을 닫고 5손가락 안에 정도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 코인, 김치 코인, 잡코인, 알트코인이 다 문 닫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맛이 상당히 가고 한국에서 코인판이 저물어 갈 때 코인에 돈을 잃은 600만의 국민들은 정권을 향해 정치권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고 들어갈 때도 자기들이 투기다, 투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읽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진짜 투지나 투자해서 잃었는데 뭘 남 탓하냐 우리 탓이다라고 할까요? 그들이? 아니지요. 이 판을 방치하고 이것은 가보니까 도박장이었고 자 코인 거래소를 하고 또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킨 코인 제작자들 이놈들이 다 돈을 벌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다단계 피라미드였고 사기였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판에서 내놓고 코인에서 돈 좀 많이 따서 선거 몇 번 치를 만큼 땄다고 한 사람은 준석이 말고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 모자라는 애가 지금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여당에서 많이 해먹었겠어요? 코인으로 야당에서 해먹었겠어요? 여당에서 훨씬 해먹었겠지. 코인 거래소 도박장을 운영하려면 뭐 좀 안 끼고 되겠어요? 그런데 준석이 지가 매덕 땄다고 떠들어가 지 입으로 온 사방에 코인 홍보대사, 코인 모델처럼 행동한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뒷감당이 불가능하게 될 거고, 자, 준석이한테 다 몰려가서 책임을 물어. 대중은 굉장히 그야말로 바람에 갈 때처럼 얍삽하죠. 어느 순간에 띄우는 준석이를 향해서 그게 세대교체 돌풍이 이제 코인 돌풍으로 변해가지고 그를 패대기 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린 준석이 때문에 대선 다 날려먹고 손가락 빨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